안녕하세요. 네,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강한 것의 반대는 약한 것인데 강한 줄 알았더니 선하다고 말하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악한 줄 알았다는 것 같은데. 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수석대변인, 캠프 수석대변인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엊그제 우리 밤에 잠을 못 잤다는 분들이 전국에 엄청 많더라고요. 밤에 11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신나게 게임 보듯이 보다가 잠을 못 잤다는 분들 많으신데 잠 못 자신 분 박수. 네, 저는 진짜 요즘 약간 좀 생활 패턴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해지려고 되게 노력해서 약간 다이어트도 좀 하려고 하고 하는데 지금도 아이스크림 먹고 왔거든요. 근데 그날도 일찍 자려고 일찍 자야 다이어트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12시 전에 자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이건 놓칠 수 없다. 강용석 토론회를 놓치는 건 이건 실방 못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수석대변인이기도 하지만 진짜 재밌게 봤는데 혹시라도 기대한 것만큼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뭐 덤앤더머 무슨 코미디 쇼를 보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네, 재밌었죠? 네. 사실 토론이라는 게 상대방과 수준이 좀 맞고 또 티키타카가 되고 쟁점을 질문하면 그에 해당하는 더 깊은 답을 하고 또 찬반을 논하고 이래야지 토론인데 도대체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있고 질문만 했을 뿐인데 뭐 막말이라고 몰아가고 질문만 했을 뿐인데 당황하고 손을 떨고 자 이런 토론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제 두 번째 맞나요? 광역도 중에서 가장 큰 특별시 서울시, 그 다음에 부산, 경기도가 그 다음인가? 경기도가 두 번째죠. 네. 엄청 큰 우리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수준이 토론하는 중에 당황해서 손을 떨고 어버버하고 자기 재산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고 이런 수준의 토론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강용석 우리 후보님이 와 되게 잘한다 이런 걸 느낀다기보다 와 진짜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요즘 토론 수업을 많이 해요. 여기 애기들도 좀 와 있는데 유치원 때부터 우리 토론 수업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유치원 가면은 친구들끼리 이런저런 주제로 이야기도 해보고 뭐 책도 읽어보고 생각도 말해보고 하는데 세상에 어린이들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어떻게든 시간을 끝내볼까 대충 넘겨볼까 정당 지지율만 믿고 그냥 넘어가 볼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강용석 우리 후보님의 토론 발언 중에서 너무 속 시원했던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기후위기에 관한 발언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자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인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반일 선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일부 지적만 해도 친일파, 토착외구 이렇게 몰아갔던 2019년의 광기처럼 기후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만 해도 전 세계의 PC주의자들이 개거품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하다 싶은 우리 강용석 후보님께서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모습을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난 놈이구나 싶었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강용석이 그렇게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면 다음날 언론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강용석 후보는 아무런 막말을 한 적이 없어요. 김동연 후보님 거기 아주대 총장 시절에 비서가 기재부에 그때 따라가서 뭐 이렇게 한 거
채용의 관계 이런 거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언론 그리고 뭐 고발 다 전부 다 강용석 막말 뭐 그리고 또 당사자는 나와서 여성이라서 이런 의혹을 받는다. 여자라서 또 당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건들면 안 됩니까? 여성은 인사 채용 비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게도 김동연 아주대 총장 시절 그리고 또 기재부 시절 그리고 또 시민단체 시절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채용이 된 것을 보고 누구라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후보 검증 차원에서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아 그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질문한 거다 라고 하면서 강용석을 또 무슨 극우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 지난번에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께서 제보를 받았어요. 경기도의 모 병원에 조국의 딸이 근무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학력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가면은 소급하여 무효가 될 의료인으로서 의료 행위 자체가 위법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지금 의사로서 가운을 입고 진료행위를 한다라는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널리즘에 충실해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취재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자, 우연히 만나서 취재를 하다가 질문을 하니까 불쾌감을 표시해서 멈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 이 얘기를 했더니 변태, 성희롱 자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자 우리나라 언제부터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고 말하면 성희롱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까?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5.18을 말하고 반일을 말하고 여기에 어떤 민주당과 좌파들이 말하는 정의하는 역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만 해도 역사 왜곡 금지법 5.18 세월호에 대해서 비판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법안을 무지막지한 180석이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 뭐 했습니까? 야당 뭐 했는지 아십니까? 자, 야당은요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3%도 안 되는 세보수당 계열이 당을 장악하는 쿠데타에만 집중했고 거기에 앞세울 청년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진짜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다고 바른말을 하는 강용석, 차명진 같은 사람들 전부 극우로 낙인 찍어서 밟아버리고 그 중에 일부 김진태 후보 이런 사람들 원래는 소신 있게 발언했던 분들 김기현 울산시장 자 이런 분들 부정선거 울산 부정선거 이런 거 다 저항하고 발언했던 분들 전부 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당에 먹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 강용석 후보님이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는 것은 혁명입니다. 자 세보수당 3% 따리가 제1야당 국민의힘을 장악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사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우리 유권자분들 시민들 품격에 맞는 우리 도민의 민도에 맞는 강용석 후보를 경기도지사로 뽑는 것은 혁명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기회입니다. 극우로 몰렸던 사람들 자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입에 자크 달고 우리 여성들 비판하면 안 돼 예쁘다고 말하면 안 돼 저렇게 말하면 성희롱 될까?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위안부 소녀상 보고 저런 거 왜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 자 그동안 좌파에 잠식됐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자유롭게 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강용석 후보님 지금까지 토론회나 이런 데서 막말한 적 없습니다. 네, 막말은 누가 했냐면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프로 막말러 해요. 그런데 그런 논평가들이 강용석 후보님한테 막말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발언 찾아보세요.
발언 찾아보시면 진중권 같은 논평가들이 막말을 했지 강용석 후보님 막말한 적이 없어요. 네, 막말하는 거 못 들으셨죠? 자, 제가 이 자리에서 강용석 후보님께서 우리 입을 자유롭게 해주는 우리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기 위해서 앞장서서 욕먹으면서 금기를 건드렸던 기후위기에 대해서 바른 소리, 과학적 발언을 했던 것과 똑같이 제가 이 자리에서 충격적 발언 하나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여기 성관이 이분 나와 계신데요. 뭐 이 발언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멈춰 이런 건가요? 네. 자, 공직선거법 47조의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여야 공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2018년도에 대전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지역구에서 저를 시의원 나가라고 간청을 해서 사정을 해서 자기는 차기 아니면 차차기밖에 기회가 없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무슨 선배 변호사님이 저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나 하도 사정을 해서 한 번 거절했는데 또 찾아와서 법무법인 대표님께 허락을 받고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했더니 저한테 권리금 1억을 달라고 하는 박범계 측근들이 있었고 그 측근들은 저의 고발로 2명 다 구속되고 징역형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몇 개월 만에 곧바로 제명됐습니다. 자, 그 제명을 결정하는 중앙당 윤리위에 올라갔을 때 윤리위원들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박범계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발언만 한 5번을 질문을 받았어요. 쟁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피해자인데 저를 제명하겠다고 모인 회의에서 박범계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질문에 답변을 안 했는데 하도 질문을 해대길래 어떤 빡빡이 승려가 질문해대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자, 위원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겠다. 박범계가 저한테 고마워해야 합니다. 거기 나갈 선수 없어가지고 저한테 사정해서 제가 법조인이 시의원이 되면 우리 대전시 예산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전시가 깨끗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법조인의 명예를 걸고 출마를 해준 겁니다. 박범계가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제명됐습니다. 그랬더니 자, 길 가다가 만난 박범계 친구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을 했던 어떤 모 변호사가 저한테 손을 붙잡고 따라오라고 해서 갑자기 싼 척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솔직히 5천만 원 1억 정도는 다 주고 들어가. 김 의원 무임승차한 건 사실 아니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법조인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몰랐냐고 그러던데 혹시 돈 주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자, 모르는 게 정상이고 대한민국의 법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비례후보도 아니었고 지역구 후보였습니다. 저한테 권리금 1억 달라고 한 사람들 징역형 처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 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방선거가 기득권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지역위원장들한테는 대목입니다. 자, 이 적나라한 현실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여야 정당들에 대해서 저는 오늘 규탄하려고 나왔습니다. 강용석을 왜 뽑아야 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지방선거가 매간매직 돈잔치입니다. 자, 이건 사실입니다. 처벌하려면 처벌하십시오. 선관위 고발하려면 하십시오. 없애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도 비례대표들 전부 다 편법으로 법을 우회적으로 해석하고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우회해서 자, 비례대표 후보들은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나 어떤 직역의 대표 이런 사람들을 정당에서 추천을 해서 지역에 도의원, 시의원, 부의원을 하게 만드는 건데 자, 특별당비 받습니다.
추천하는 날, 추천한 다음 날 특별낭비 금액 정해서 받습니다. 여야 공이 받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매간매직의 현실입니다. 김 의원 이거 몰랐어? 자, 이게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자, 대한민국 정치개혁해야 합니다. 정당들은 1년에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자, 대전, 충남, 경기, 도당. 자, 중앙당 도대체 이 수많은 몇십만 당원들 당비 받아서 뭘 하고 누가 홍보하고 준스톤 누구 뭐하고 처먹길래 당협에 돈도 안 내려보내서 선거비용 치를 거 없어서 비례대표들한테 돈 쳐받고 있습니까? 자, 이거 강용석 뽑아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단지 선거를 1등하는 사람 위너 테이크스 올이잖아요. 자, 김은혜, 김동연 하라고 하십시오. 경기도민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그렇게 뽑으십시오. 토론을 보고도 그 사람들을 뽑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공명선거라고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용석 10%, 15%, 20%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개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